1912년 비극적인 해상사고가 발생합니다.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니코가 바닥으로 가라앉았죠. 하지만 그 바다에 잠든 배는 타이타닉이 아니었다는 소름 돋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비극이 거대 자본이 설계한 보험 사기극이었다면 어떨까요? 1,500명을 제물로 바쳐 파산 위기의 기업을 살려냈다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오늘 고요한 기록 보관소는 낡은 선체의 그림자를 기록하려 합니다. 타이타닉에게는 1년 먼저 건조된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외관부터 내부까지 똑같이 생긴 호화 여객선 올림피코였죠. 하지만 이 배의 운명은 출항 직후부터 가혹했습니다. 1911년 올림피코는 영국 해군의 순양함과 충돌합니다. 선체 측면에 구멍이 뚫리며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죠.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지만 진짜 비극은 이제 시작입니다. 해군과의 충돌이라 보험사는 올림피코의 잘못이라며 과실을 잡았습니다. 한 푼의 보험금도 없이 천문학적인 수리비만 떠안게 되었죠. 해운사와 소유주 JP모건은 파산의 늪으로 빠졌습니다. JP모건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금융재벌이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고장난 배를 처리할 시나리오를 짭니다. 그건 바로 수리 중인 올림피코와 타이타닉의 신분을 바꾸는 것이죠. 두 척의 배는 같은 조선소에 나란히 정박해 있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낀 밤을 틈타 은밀하고 거대한 작업이 시작되었죠. 이름표와 집기류만 바꿔 다른 죽어가는 배가 출항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장해도 감출 수 없는 구조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설계 도면상 올림피코 창문은 16개, 타이타닉은 14개였죠. 출항 당일 타이타닉 사진 속 창문은 16개였습니다. 1등석 산책로 디자인 역시 올림피코 도면과 정확히 일치했죠. 식당 바닥에 깔린 타일 색상마저 기존 올림피코와 똑같았습니다. 겉모습만 새 것처럼 칠했을 뿐 뼛속까지 병든 올림피코였던 겁니다. 올림피코 특유의 삐딱한 굴뚝 기울기마저 복사한 듯 똑같습니다. 선원들조차 타는 배가 어느 쪽인지 헷갈려 할 정도였죠. 하지만 급조된 수리 탓에 엔진은 출항 내내 불안정한 굉음을 냈습니다. 수많은 인파의 환호를 받으며 가짜 타이타닉이 출항합니다. 이 위대한 첫 항해에는 최고의 부호들과 귀족들이 탑승했죠. 하지만 정작 이 배의 실질적인 주인들은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소유주 JP모건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승선을 취소합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뒤 그는 휴양지에서 멀쩡하게 온천을 즐겼죠. 허쉬 초콜릿 창립자 밀튼 허쉬 역시 막판에 탑승을 포기했습니다. 철강 재벌과 철도왕 일가도 아프다는 핑계로 승선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거물들이 죽음의 항해를 피해갔죠. 그들은 이 배가 뉴욕이 아니라 바다 밑바닥을 향한다는 걸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배 안에는 희대의 예술품들과 엄청난 금괴가 실렸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심야 탐사 결과 금고안은 쓰레기만 가득 차 있었죠. 출항 전 보석들은 이미 다른 배로 은밀하게 빼돌려졌던 것입니다. 출항 후 스미스 선장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주변의 배들로부터 빙산 경고 통신을 6번이나 받았죠. 그런데도 그는 칠흑 같은 빙산지대로 전속력으로 돌진해버립니다. 베테랑 선장이 도대체 왜 그런 자살 행위를 했을까요? 음모론자들은 그가 고의로 사고를 내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봅니다. 적당한 충돌 후 승객을 대피시키고 배만 버리려는 끔찍한 계획이었죠. 사고 해역 근처에는 캘리포니안호가 조용히 정박해 있었습니다. 이 배에는 승객 없이 3,000장의 모포만 가득 실려 있었죠. 사람들을 대규모로 구조하기 위해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겁니다. 구조선 선장은 그날 밤 무전기를 끄고 잠을 자버렸습니다. 조명탄을 보고도 축제인 줄 알았다며 변명으로 일관했죠. 거액을 받고 의도적으로 구조를 지연시켰다는 합리적인 의혹이 아주 짙습니다. 자본가들의 계획은 아주 끔찍하게 어긋나버리고 맙니다. 낡은 선체는 충돌을 견디지 못하고 너무 빨리 가라앉았죠. 구조선이 오기도 전에
배는 두 동강이 나며 심해로 처박혔습니다. 차가운 태서양에서 1,500여 명의 억울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소유주와 해운사는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했죠. 침몰 후 보험사로부터 1,200만 달러라는 거대한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파산 직전의 기업이 단 한 번의 사고로 완벽하게 기사회생합니다. 사람들은 비극에 슬퍼했지만 자본가들은 축배를 들었죠. 모든 진실은 3,800m 심해의 뻘 속에 영원히 묻혀버리는 듯 했습니다. 사고 후 열린 청문회는 짜맞춘 듯 허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생존한 선원들은 배 결함에 대해 입을 다물도록 협박당했죠. 진실을 폭로하려던 승무원들은 의문의 사고로 죽거나 수감되었습니다. 1985년 심해에서 선체 잔해가 발견되며 반전이 일어납니다. 수중 카메라가 선미에 적힌 알파벳 철자들을 선명히 비췄죠. 부식된 타이타닉 철자 아래로 음각으로 파인 다른 배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타이탄에게는 없는 철자 M과 P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프로펠러 일련 번호 역시 타이타닉의 것이 전혀 아니었죠. 올림피코의 부품 번호를 억지로 조작한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심해의 낡은 선체는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조용히 웅변합니다. 100년의 세월과 수압도 그 진실을 영원히 덮지는 못했죠. 거대 자본의 끔찍한 사기극은 바다 밑바닥에서 생생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중은 영화 속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로 이 배를 기억합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비극적인 학살의 진실을 완벽하게 덮어버렸죠. 하지만 연회장 아래에는 목숨을 담보로 한 탐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구명보트가 부족했던 이유는 원래 타이타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배에 보트를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탑재 공간이 부족했죠. 가난한 승객들은 철저히 버림받은 채 차가운 바다로 수장되었습니다. 타이타닉 잔해는 현재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출입이 통제됩니다. 이는 진실의 추적을 막아버리기 위한 자본의 거대한 장벽이죠. 원혼이 잠든 심해는 지금도 탐욕의 어두운 그림자에 덮여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역사는 언제나 살아남은 자본의 시선으로 기록됩니다. 우리가 탄 시대의 배는 과연 진실한 이름표를 달고 항해할까요? 무심코 지나친 역사가 때론 가장 무서운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심해로 가라앉은 타이타닉의 화물칸엔 기이한 물건이 실려 있었죠. 탑승객 중 누구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던 금기된 화물입니다. 거물들이 승선을 포기한 진짜 이유는 바로 그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밀하게 뉴욕으로 운송 중이던 고대 이집트의 미라였습니다. 침몰의 진짜 원인이 빙산이 아니라 이 불길한 화물 때문이라면요. 선체 가장 깊은 곳에 봉인된 끔찍한 탑승객의 정체를 곧 꺼내보겠습니다. 이 끔찍한 저주의 실체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세상이 감추려 하는 불편한 이면을 계속해서 파헤칩니다. 고요한 기록 보관소는 다음 기록으로 돌아오겠습니다.